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원재료를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큼 발주 넣고 입고까지 다 받아놨어요. 원재료 창고로. 그럼 이제 우리 제조업의 꽃인 생산과 외주, 생산 내역을 입력하는 메뉴를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앞단에서 배운 계획과 발주의 흐름으로 원재료를 이렇게 사놨다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생산을 돌리는 곳이 왼쪽이에요. 자, 왼쪽을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서 뭔가 색깔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실제로 생산을 하고 이제 원재료가 투입되고 하는 그 과정을 입력하는 곳이 생산 입고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완료되고 나면 그 실적을 이쪽에다가 적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위에 있는 작업지 시선은 뭐냐? 자, 이 메뉴는 재고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재고 수불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력 관리 목적으로 쓰는 메뉴예요. 아까 발주서랑 비슷하긴 하죠. 이거 왜 쓰느냐? 첫 번째, 작업지 시선 보통 작지라고 부르시죠? 요거 만들어서 뽑은 다음에 우리 공장에다가 좀 내려줘야 돼요. 출력물을 인쇄하시거나 또는 생산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어요. 진행 단계. 작업지 시선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라는 의미고 어떻게 보면 생산 계획이거든요. 이런 걸 만들 거다. 그럼 내가 이런 걸 만들 거야 라고 작업을 내려놨는데 실제로 생산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생산에 대한 진행 단계, 미생산 잔량을 관리하시려면 작업지 시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이제 위쪽 메뉴는 선택인 거고요. 자, 생산 불출이라는 메뉴는 쓰는 회사는 무조건 써야 되고 안 써도 되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역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일단 생산 불출은 비슷한 개념으로는 자재 이동이에요. 자재 이동. 또는 뭐 창고 이동 이렇게도 많이 부르시는데 왜 이 불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자, 불출을 해야 되는 업체의 케이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불출이 하는 업체는 이런 업체예요. 자, 우리 회사가 원재료, 부재료 이런 걸 사왔어요. 매입처에서. 근데 이걸 사와서 아까처럼 제가 어디로 잡았냐면 원재료 창고로 입고를 잡아놔서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가 막 여기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창고이기 때문에요. 생산의 기능은 없습니다. 단지 재고만 저장시켜 놓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원부자재를 사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공장에서 결국 생산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쌓아놓은 이 원부자재를 트럭에 실어서 생산하는 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쪽으로 원재료가 가서 생산을 돌릴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바로 생산 불출이에요. 옮겨주는 작업, 자재의 이동. 근데 또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냐? 당연히 공장에 원재료가 있어야 생산을 돌리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카운트는 어떻게 보면 장부예요. 그러니까 실제 재고가 없어도 내가 모르고 장부를 기재하면 입력은 될 거거든요. 대신에 재고가 안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 불출을 이런 식으로 자재 이동 처리를 하셔야 되는 업체인데 안 하는 업체는 그럼 재고가 어떻게 꼬여서 나오냐면 우리가 원재료를 사서 창고를 넣어놨으니까 창고에 있는 원재료들이 계속 증가해요. 쌓이겠죠. 그럼 이걸 생산에 투입했다는 걸로 이제 이 원부자재를 털어야 되는데 이 원부자재를 이쪽으로 보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 공장의 원부자재는 계속 0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나는 장부를 그냥 쓰겠다고 제품을 몇 개 만들었다라는 생산 내역을 딱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부자재가 0인데 계속 투입이 돼버리니까 마이너스로 재고가 계속 남아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투입 양만큼의 창고에 남아있는 원부자재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원재료랑 제품이 이렇게 맞물려서 생산품과 소모품이 같이 빠지고 늘어나고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빠지기만 하니까 정확하게 재고가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많이 하시는 유형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왜 이 카운트가 생산으로 재고 관리 된다고 했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뜨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불출을 해야 되는 업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부자재나 생산에 필요한 이 원재료들 또는 부재료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받아놨다가 실제 생산은 다른 곳에서 해요 라고 하면은 이걸 옮겨주시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출을 안 해도 되는 회사가 있기는 해요. 생산 불출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런 회사입니다. 원부자재를 사서 따로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로 입고자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구매를 할 때 애초에 받는 창고가 공장인 거죠. 그러면
어차피 생산하는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동할 공간이 따로 없죠. 바로 이쪽에서 생산 돌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제 앞으로 생산을 할 때 원부자재 발주 넣으면 어디로 넘어가고, 그럼 공장에서는 어떻게 생산을 하고, 그 원재료와 부재료의 흐름들을 머릿속으로 잘 그려 나가셔서 불출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 작업 지시서부터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서는 내가 이런 걸 만들 거예요 라는 최종 생산할 제품과 수량만 입력하는 메뉴예요. 그러면 BOM을 구성했다면 BOM 공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공정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작업 지시서 메뉴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매는 끝났고 재고원의 생산 외주라는 메뉴에서 작업 지시서 입력이라는 메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지시서 내역은 뭐 많은 걸 입력하는 건 없어요. 자, 위에는 다 이력입니다. 납품 어디다 해야 되고 담당자 누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넣어 주시고 날짜 잘 체크하신 다음에 바로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포장김치 라는 품목을 이번에 250팩 생산해야 돼요 라는 이제 우리가 생산할 수량, 작업을 해야 되는 수량을 넣으시고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대신에 이제 이 김치를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지 딱 정해져 있다면 생산 공장까지 쓰시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재고가 바로 떨어지거나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생산 처리하는 전표를 입력해야만 재고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수량만 넣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자, 그러면 조회 메뉴에 딱 들어갔을 때,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인쇄 버튼, 조회 메뉴 특징 인쇄였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250팩 만든다 라고 내려놨으니까, 그러면 BOM에 다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만큼 만들려면 재고가 이만큼 소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재고는 얼마나 있고, 그래서 이거 재고가 부족한 것 같네, 이런 식으로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출력물까지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줍니다. 작업 지시서 메뉴는 이렇게 이제 이력 관리와 공정 관리, 출력물을 뽑기 위한 메뉴인데, 자, 작업 지시서를 입력했을 때 좀 좋은 건 뭐였냐면 작업 지시서별 진행 현황을 내릴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이렇게 해라 라고 내려놨는데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덜 해서 아직 못한 건 없는지, 미생산 잔량은 있는지, 이런 생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작업 지시서별로 관리하실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 보시냐면 작업 지시서를 입력하신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작업 지시서별 진행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서별 진행 현황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작업 지시서별 생산 진행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시서만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를 생산하거나 이런 이력은 없고, 생산을 안 했으니 당연히 미생산된 것도 그 수량만큼 그대로 찍혀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 지시서를 이제 밑에서 내려가서 실제 생산을 입력하면 생산한 내역이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생산을 했고 아직 덜 됐고 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출력물이 작업 지시서별 진행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 진행 현황 근데 말 그대로 작업 지시서를 써야 결국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살 때 공장으로 안 보내고 창고로 입고를 잡아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생산 불출, 자재 이동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곳에서 공장, 생산하는 공장으로 원재료를 이동 또는 투입한 내역을 입력해 주셔야 창고 이동이죠. 원재료 갖고 있던 창고의 재고는 빠지고 보냈으니까요. 그만큼의 수량이 생산하는 공장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원재료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공장과 창고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생산 불출이라는 걸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서를 내렸고 밑에 보시면 생산 불출 입력. 자, 들어가시면 창고 이동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보내는 창고와 받는 공장이 있죠. 각각의 동일한 항목만큼 여기는 빠질 거예요. 보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동일한 양만큼 늘어나겠죠. 받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원재료 창고로 입고를 잡아놨거든요. 그 상태에서
포장김치 만드니까 포장 공장으로 내가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받는 공장에 본사 포장 공장을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포장김치를 생산하기 위한 양만큼을 원재료 수량을 쭉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수기로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왼쪽에 작업 지시서를 내려놨다면 우리가 생산을 할 거야 라는 그 양에 맞춰서 원재료나 부재료를 사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 불출 입력하는 곳에 중간에 보시면 작업 지시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끌고 올 수 있어요. 작업 지시서 버튼 누르시면 포장김치 작업 내려놓은 게 있네요. 체크하셔서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요. 작업 지시서에 입력한 내역 제품이었죠. 생산품을 기반으로 BOM을 쫙 풀어서 넣어줍니다. 즉 나는 작업 지시서에 이만큼만 만들면 돼 라고만 찍어놨지만 BOM을 만약에 구성하고 작업 지시서를 다른 메뉴에 끌고 왔을 때는 만약에 원재료의 소모 품목을 입력하는 곳이면 이런 식으로 BOM에 맞춰서 생산 수량에 맞춰서 계산한 원재료 값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무조건 내가 원재료 창고에서 공장으로 보내놔야 250팩의 배추김 포장김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수량은 변경하셔도 돼요. 배추를 10kg 좀 더 보내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생산 불출의 포인트는 작업 지시서를 지금처럼 땡겨와서 적용을 하면 해당 공장에서 필요한 품목을 자동으로 어떤 기준이요? BOM 기준으로 계산해서 불러온다. 그러니까 생산 메뉴를 조금 더 이렇게 좀 편하게 쓰고 제대로 되게 쓰려면 앞에 기초 작업인 BOM 구성을 좀 잘 해놔야 수량이 틀리거나 하는 실수를 위원회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기초 작업이 이래서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 불출하는 이유, 왜 도대체 이렇게 불출해야 되냐? 아까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렸죠. 그 자료로 설명한 내용을 그냥 글로 한번 정리한 거니까요. 복습으로 한번 나중에 혼자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불출을 보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생산을 했다라는 게 생산 입고입니다. 결국은 이제 제품을 생산했고 생산 실적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이제 최종 생산의 마지막이죠. 자, 불출 입력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생산 입고라는 메뉴 보일 텐데 메뉴가 3개죠. 근데 오늘 이제 3는 안 보실 거고 1, 2는 회사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어떤 회사는 1을 쓰고 어떤 회사는 2를 쓰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생산 입고 원 메뉴를 한번 눌러보면요. 자, 이 메뉴에서 들어갔을 때는 이 소제목을 잘 보시면 돼요. BOM 기준대로 소모된다. 즉, 이 원이라는 메뉴는 우리가 생산 외주에서 미리 구성해놨던 레시피 있었죠? 요 레시피 그대로 원재료, 부재료가 빠집니다 라고 하시는 회사는 생산 입고 원 메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 입고 원 메뉴는 생산 내역을 입력할 때 원재료나 부재료를 입력하는 칸이 없습니다. 왜냐? 무조건 BOM대로 짜놨기 때문에 더 앞에 BOM을 한번 짜놔야 이 메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위에서부터 볼까요? 자, 오늘 생산을 했고 생산된 공장은 포장 공장. 본사 포장 공장에서 지금 포장김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받는 창고는 뭘까요? 자, 여기서 내가 포장김치 다 만들면 어디다가 갖다 놓을 건가요? 라는 게 받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만들면 나중에 완제품 창고 쪽에 보관을 좀 하고 싶어요. 라는 거 이렇게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담당자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라는 항목 필수는 아닌데, 네, 요거 이제 우리가 생산 누가 담당해서 만드는 거냐라는 부분 넣어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품목을 생산했습니다라는 걸 입력하실 건데, 자, 근데 여기도 중간에 있는 작은 버튼이 보이시죠? 작업 지시서. 앞에 작업 내린 걸 기반으로 그대로 생산을 했어요 라고 하신다면 작업 지시서 버튼을 눌러서 위에 작지 내린 걸 또 그대로 끌고 오시면 돼요. 체크하셔서 적용. 자, 그러면 작업 지시서는 제가 250팩의 포장김치 만들어야 돼 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생산 부분에 250의 수량 포장김치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250인데 일단은 내가 150팩만 먼저 1차 생산하고 2차 생산으로 나중에 100팩 생산할게요. 그러면 생산하는 수량은 작업 지시 수량을 놔두는 게 아니라 실제 생산 수량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까 발주서랑 구매 메뉴 땡겨온 거랑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장. 자, 그럼 부분 생산이 됐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작업 지시서별 진행 현황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이제는 진짜 작업을 해서 생산을 했죠. 자, 이 메뉴에서 검색 버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찍혔죠. 자, 우리 250팩 만들자라고 작업을 내려놨는데 150팩만 1차 생산을 했고, 그러면 아직 100팩은 안 만들어진 게 있다라는 내역들, 그리고 다 만들었으니까 현재 재고는 요만큼 있다라는 내역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원을 통해서 생산 입고를 잡았는데, 자, 어떤 회사는 원을 못 쓸까요? 뭐 예를 들어서 BOM을 대략적으로 짜놨는데 이대로 생산이 안 들어갔어요 라는 회사는 원을 쓰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이번에만 좀 투입이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하는 건 BOM을 바꾸기도 좀 그렇고요. 매번. 자, 그런 회사가 이제 원이 아닌 투를 써야 되는 회사입니다. 생산 입고 투. 생산 입고 투 메뉴의 소제목은 이렇게 써 있어요. 소모 품목을 선택한다. 즉 투입되는 원재료나 부재료들을 내가 소모라는 탭을 눌러서 직접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BOM을 기준대로 들어가는 원 메뉴는 이게 아예 없었죠. 투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BOM을 아예 짤 수 없는 회사나 아니면 BOM이 대략적으로 있지만 거의 그대로 생산이 안 된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투 메뉴를 거의 쓰셔야 되겠죠. 위에는 똑같아요. 본사 포장 공장에서 만들어서요. 이거 다 만들면 어디다 갖다 놓나요? 완제품 창고에 갖다 놓는데요. 똑같죠. 자, 그 상태에서 어떤 품목을 만들 건가요? 근데 아까 우리가 250팩 중에 150 생산했고 100팩 덜 생산했다. 요걸 제가 지금 투로 입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작업 지시서 똑같이 있죠. 자, 우린 250팩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체크해서 실제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작업 지시서에 내려오는 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150은 이미 생산했으니까요. 100팩만 더 생산하면 되겠죠. 미생산 잔량이 생산 수량으로 알아서 계산되어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모 탭. 자, 원부자재 그럼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될까라는 것은 작업 지시서를 가지고 오면 레시피를 펼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원래 들어가야 되는 양인 거죠. 원래 레시피대로라면. 그 원 같은 경우는 이대로 그냥 다 빠졌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 배추의 상태가 좀 덜 싱싱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수량 부분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는 원래 레시피 수량 무시하고 배추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번엔 110kg로 투입을 했다. 수량 부분 이렇게 넣어주셔서 변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금도 좀 덜 짜가지고 2kg가 더 들어갔다. 수량도 변경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원과 투의 메뉴의 정확한 구분만 보신다면 그때그때마다 생산 상황에 맞춰서 메뉴를 나눠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 입고 원, 투라는 메뉴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받는 창고의 제품 수량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생산한 완제품이나 반제품, 생산품들은 창고로 쌓일 거고요. 그러면 재고는 어디서 빠질까요? 이 공장에서 다 투입을 한 거니까 생산 공장에서는 원부자재, 소모품들이 자동으로 차감이 되겠죠. 근데 또 작업지 시설을 적용하면 위에 작업 내려놓은 거를 그대로 땡겨와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투 메뉴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포인트는 뭐죠? 원 메뉴는 BOM 기준대로 생산 품목 대비 소모량을 BOM 기준대로 털어주고, 투 메뉴는 기본적으로 BOM 기준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지만 아까 보니까 레시피가 풀리긴 했죠. 그런데 소모 품목 투입된 수량을 변경하거나 종류를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BOM이 자주 바뀌거나 로스 반영 중요하죠. 똑같은 양 투입했는데 좀 덜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은 원재료의 투입량이나 또는 생산량을 수기로 바꿔주셔야 하기 때문에 투 메뉴를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산 있고 원, 투 메뉴 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을 다시 한번 캡처한 건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소모 투입된 건 원재료들이죠. 그 원재료들은 공장에서 빠지고 우리가 만든 제품 생산품들은 받는 창고에 그만큼 늘어난다. 네, 이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작업지 시설별 진행 현황. 자, 요것도 아까 봤었죠. 작업지 시설을 쓰고 내려놨다면
그 작업 지시서를 밑에 메뉴에서 계속 끌고 갔을 때 얼마만큼 생산을 했냐, 덜 했냐 라는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력한 것들을 확인하는 출력물을 한번 볼게요. 보통 생산 일지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생산 입고 소모 현황 1이라는 메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일지랑 비슷해요. 하나의 제품이나 또는 뭐 여러 개의 반제품을 생산을 했다라고 하면 요거 생산 이만큼 했을 때 어떤 원재료가 얼마만큼 투입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고요. BOM과 실소모량의 비교를 통해 로스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이제 데이터를 좀 입력해 놨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생산 입고 소모 현황 1이라는 출력물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서 보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항목은 여기에요. 표준 소모 수량과 실제 소모 수량. 자, 표준 소모 수량은 BOM에 찍혀 있는 레시피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입이 된다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맞춰서 투입을 해요 라는 레시피일 뿐이고요. 실제 소모 수량이 우리가 생산 전표를 입력함으로 인해 재고가 빠진 수량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산 입고 1으로 입력할 경우는 이 두 가지 차이가 없겠죠. 왜냐? BOM대로 무조건 빠지는 메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는 BOM을 풀긴 했는데 아까처럼 생산 입고 2를 이용해서 일부 소모 품목의 수량을 바꿨다 라고 할 경우는 여기 표준 소모 수량과 실제 소모 수량이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배추를 제가 10kg 더 들어갔고 소금도 덜 짜서 2kg 더 썼고 이런 식으로 바꿨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차이라는 항목이 마이너스로 딱 찍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만드는데 더 넣었으니까 프로그램이 이건 더 투입을 했으니까 마이너스다 라는 걸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반영 내역이나 이런 걸 확인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데이터 다 입력하신 다음에 생산 입고 소모 현황 1 출력물에서 생산 내역 입력한 것들 쭉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생산 메뉴였어요.